이것은 엄밀히 말해 신비로운 이야기라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정말로 무서웠던 기억이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올린다. 불면증 때문에 한동안 새벽 1시에서 3시쯤에 밖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다. 그에 고정된 경로가 있었다. 편의점에 들러 진열대에 놓인 잡지를 훑어보고 음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식. 그런 리듬이었다. 어느 밤 평소 길을 가다니니 리듬감 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탭탭. 그런 소리. 불면증 탓에 정신이 날카로워져서 그 순간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그 소리를 내는 게 뭐지?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경로를 따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계속 갔다. 가까워지니 소리의 원천 같아 보이는 곳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있었다.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도로를 가로지르며 완전히 무표정하게 옆으로 점프를 하는 사람이었다. 신발이 땅을 찍고 밀어내는 소리가 내가 들은 테테 소리였다. 지금 돌이켜봐도 꽤 소름 끼친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옆으로 점프할 때마다 가로등 불빛이 손 근처에 무언가를 비추며 번쩍이는 섬광이 있었다. 응? 하고 더 자세히 보니 그는 마치 무거운 부엌칼을 쥔 듯한 동작으로 옆으로 점프를 했다. 자정 넘은 시간에 무표정한 칼을 손에 쥐고 길을 가로지르며 점프하는 모습. 그제야 식은땀이 났다. 잘못 들어온 길인 척 무심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무 일도 아닌 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다. 저주의식 같은 건가? 아니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인가? 아직도 모르지만 내 인생 최고의 공포 체험 중 하나다. 돌아서서 도망친 게 다행이었다. 안녕, 제이 여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일본의 비교적 덜 알려진 도시 전설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야미산이라고 부른다. 그는 주위를 타고 여행한다. 이름을 들어 머릿속에 어디든 데리고 다녀.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오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온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밤에 온다고. 그는 구걸하지 않는다. 기다린다. 그는 내 문이나 벽, 창문으로 가서 짝짝 두드린다. 이런 식으로 측량된 인내. 그에 맞서기 위해 방법은 간단하다. 눈을 꼭 감고 이름을 외워라. 야미나 쿠로를. 방이 변할 때까지. 이 상황의 금기는 더 단순하다. 보지 마. 뭐든 해도 보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보지 마. 대낮에는 이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새벽 2시는 다르다. 그 프레임을 기억해. 왜냐하면 네가 곧 들을 이야기가 정확히 거기서 시작하니까. 여름밤. 창문은 밀봉되고 내부 문은 닫혀 있으며 문 반대편에서 노킹 패턴이 들린다. 이 야미산 도시전설에 더 깊이 파고들고 싶고 별도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줄까? 그냥 말해. 댓글 달아. 내가 할게. 어쨌든 시작하자. 1년이 지났지만 마침내 기억을 끌어올려 써 내려간다. 나는 공포와 미스터리 영화를 좋아한다. 여기나 노슬립 같은 사이트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읽는다. 그중 하나가 야미 이야기였다. 자정쯤 우연히 읽었는데 전설을 처음 알았고 모호한 불편함이 들었다. 드라마틱한 건 아니고 그냥 소름 돋는 정도의 불편.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다. 잠든 사이 문에 큰 소리가 나섰겠다. 시계는 2시 조금 넘었고 바로 마녀의 시간이었다. 2번 노크로 시작됐다. 바로 이어 문이 쾅쾅 두드려졌다. 누군가 들이치려는 듯 무거운 타격. 두드림이 멈추니 벨이 계속 울렸다. 버튼을 누르고 떼고 다시 누르는 소리. 벨이 멈추니 두드림이 다시 여러 번. 같은 패턴, 같은 집요함. 잠들기 전 읽은 야미산 이야기가 비명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바로 반격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1번, 2번이 아니고 숨결에 반복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야미, 야미. 하지만 야미산은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노킹이 가까워지고 커지는 느낌. 복도가 좁아지고 문이 얇아지는 듯. 그 순간 막 깬 상태에서 완전 공황으로 넘어갔다. 인생 처음으로 110에 전화했다. 눈물 범벅으로 경찰에게 말했다.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됐어요. 경찰이 바로 온다고 했다.
주소를 주니 경찰이 말했다. 아, 그럼 바로 아파트에서 나와요. 온몸에 한기가 스쳤다. 뭐? 왜 밖으로 나가라고 해? 밖에 무엇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갈 수 없어요. 항변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경찰이 단호하고 빠르게 말했다. 당신 아파트 빌딩에 1층에 화재가 났어요. 소방대가 지금 거기 있어요. 그 후 알게 됐는데 화재는 자정에 1층에서 시작됐다. 방치된 담배 때문이었다. 나는 3층에 있었다. 여름이라 에어컨 켜놓고 모든 창문을 꽉 닫았고 내부 문도 닫혀 있었다. 그래서 연기를 못 느꼈다. 아파트 문을 열자 하얀 주방이 연기로 가득 차. 가장자리를 지우는 그런 연기. 여전히 문을 두드리는 소방관에게 살아있다고 외쳤다. 지시대로 밖으로 나왔다. 건물에서 나만 아직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얌이라고 완전히 믿었다면 경찰도 안 불렀을 테고 방에 갇혀 있었을 거다. 와,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린다. 아마 충격 때문일 텐데 얌이 이름이 기억에서 사라졌고 이 기억만 남았다. 노킹 이야기 읽고 화재에서 늦게 빠져나온 거. 사람들에게 물었고 온라인 검색했지만 못 찾았다. 오늘 마침내 그 이야기를 다시 찾았으니 여기 올린다. 1년 전 진짜 이야기다. 9월쯤이었나. 구글에 야미산 치면 바로 나온다. 야미 아들을 읽으면 정말 나타난다고. 그래, 읽을 테면 읽어봐. 위험 부담 각자. 7년 전 가을. 아직 떨쳐내지 못하는 이상한 체험이다. 이를 집으로 가져와 밤에 방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 중이었다. 반쯤 치우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넘었다. 리듬 바꾸려 조용한 새벽 산책으로 나섰다. 잠든 가족 깨우지 않게 자전거를 조용히 끌고 나와 남쪽으로 200번 국도를 따라갔다. 센트럴역에 도착해 동쪽으로 틀어 ABC 주의 그린타운으로 향했다. 이 지역은 쇼토쿠 왕자와 연결된 사원으로 유명하다. 큰 다리를 건너자 주변은 먹물 같은 어둠에 잠겼다. 포도밭을 가로지르는 시골길을 계속 갔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과 소매를 스치고 매 숨결에 밤 공기가 낮의 피로를 앗아갔다. 속성으로 피로가 풀렸다. 곧 작은 정착지에 도착. 낡은 나무집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다. 거기서 불편함이 느껴져 돌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길을 되돌리려 했지만 어딘가에서 잘못 틀었다. 좁은 구불구불한 길을 왔다 갔다 하다 집무리에서 빠져나오니 커다란 건물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초등학교였다. 학교로 이어지는 조용한 길을 따라 오래된 붉은 등불이 천천히 깜빡였다. 간헐적인 희미한 빛 속에 빈 건물이 어둠에서 떠올랐다.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입구에서 뭔가 눈에 띄어 페달을 멈추고 자전거를 세웠다. 자정임에도 학교 정문이 열려 있었다. 무거운 철문이 활짝 열려 초대하는 듯. 순간 전환이 일어났다. 밖에 있다가 다음 순간 현관 아치 아래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캠퍼스 안에 있었다. 입구 왼쪽에 3층 콘크리트 교실 블록이 서서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 속에 녹색 숲속 체육관이 외로이 서 있었다. 자전거를 체육관 옆에 세우고 앞에 펼쳐진 운동장을 봤다. 깊고 완전한 어둠, 거리감을 흐리는 그런 어둠. 교실 밖으로 언덕 산맥이 보였다. 밤하늘의 선명한 윤곽, 그 위로 가을 말미에만 보이는 별밭이 지평선까지 펼쳐졌다. 서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명백한 사실을 깨달았다. 무단으로 학교에 침입한 거다. 핸들을 돌려 급히 나가려 했는데 목 뒤에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다.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체육관 옆에 5, 6 아이들이 철봉에 매달려 있었다. 포도송이처럼 팔을 뻗어 움직임 없이 완전 정지. 마네킹처럼 모두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소리쳤다. 미안해. 논리가 아니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느낌. 말 못할. 갈비뼈 아래서 솟는. 봐선 안 될 걸 봤다는. 시선을 피하고 양쪽 보지 않으며 정문으로 달렸다. 문을 조금 지나 돌이켜봤다. 가슴과 목 사이에 숨이 막혔다. 뭐였지? 진정하고 다시 학교 앞으로 갔는데 이번엔 아이들 없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조금 넘었다.
정신 차리고 집으로 속도를 냈다. 다음 날 친구에게 말했다. 비웃을 줄 알았는데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평범한 일 아냐. 새벽 2시에 아이들이 놀아? 학교 문은 밤새 안 열어도 유령 봤을지도. 나는 쉽게 무서워지는데 솔직히 부정해주길 바랐다. 이웃 아이들일 거라든가. 하지만 반대였다. 못 박듯. 친구 말이 가장 논리적이었다. 문 얘기. 학교는 정문을 안 열어도 이 지역 안전에도 자정에 열어둔 학교는 들은 적 없다. 그게 남긴 질문. 누가 그날 밤 문을 열었지? 왜? 그리고 한 가지 더 풀리지 않는 것. 아이들 얼굴이 기억 안 난다. 옷차림은 비현실적으로 선명한데 체육관에 매달린 자세까지. 하지만 그들이 던진 표정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림 속 깨끗한 구멍. 노려봤다는 사실은 기억나지만 그 얼굴을 재현 못한다. 나조차 불편하다. 며칠 후 그 친구와 학교로 갔다. 조용한 일요일 오후. 정문은 꽉 닫혀 조용했다. 처음엔 어두워 못 본 게 보였다. 정문 근처에 정교한 석재 기념비. 뒤에 그 녹색 체육관. 왜 거기 있는지. 그날 본 것과 관련 있는지 모르지만 앞에 서서 작은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포스팅이다. 글솜씨 없어 미안. 읽어주면 고맙다. 작년 5월쯤 일어났다. 늦은 밤 집에서 인터넷 하다 창밖에서 할머니 노랫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은 주택가지만 시골 쪽이라 희미하고 외로운 분위기. 가끔 술 취한 사람이 새벽에 노래 부르며 지나간다. 그래서 또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좀 이상하지? 떨쳐지지 않아 재빨리 잠옷 위에 코트 걸치고 나갔다. 할머니라 걸음 느릴 테니 노래가 가까워질 거라 생각. 집 근처 티자로 가서 오른쪽으로 틀자 바로 보였다. 소리 안 내고 발끝으로 걸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아 나를 마주쳤다. 몰래 보려 했는데 놀라서 멈췄다. 할머니가 노래 멈추고 누구세요? 물었다. 순간 대답했다. 근처 사는 사람입니다. 밤 공기 마시러 산책 나왔어요. 미소 지으며 5m쯤 떨어져 있었는데 그녀가 다가왔다. 작은 걸 쥐고 이거 드려요. 반사적으로 받았다. 둥근 작은 무게, 플라스틱 포장. 어리둥절해서 고마워요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앞 가로등 아래서 봤다. 오래된 스타일의 하드 캔디, 양끝 꼬인 플라스틱 포장. 좀 낡아 보였다. 감사히 바로 먹으려 포장을 양끝 잡아뜯었다. 플라스틱 열리니 녹슨 육각 너트가 나왔다. 놀라 떨어뜨렸다. 주울 새 없이 반사적으로 티자로 봤다. 할머니가 벽 뒤로 고개만 내밀고 이쪽 봤다. 바로 집으로 들어가려다. 그러면 집 알게 될 테니 안 됐다. 지나쳐서 다음 사거리 왼쪽으로 틀고 잠시 섰다. 아직 거기 있나? 얼마나 기다려? 끝없는 질문. 용기 내서 집으로 갔다. 사거리 돌아서니 할머니 흔적 없었다. 가장 이상한 상호작용.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 너트와 사탕 포장의 의미 모르겠다. 큰 부분이 먹으라고 기대하고 지켜봤을 거라 생각. 4에서 5년 전 일. 운전 좋아해서 지도 없이 돌아다니다 끝나면 폰 NAV 앱으로 귀가 어디든 갈 수 있게. 늦은 밤에 자주. 그날도 무작정 운전하다 돌아갈까. 폰 꺼내 앱 실행. 홈 저장돼서 버튼 하나로 경로 계산되는데 이상했다. GPS 신호 안 잡혔다. 주변 봤더니 평범한 주택가. 장애물 없는데. 차에서 내려 다시 확인. 여전. 대시보드에 고정하고 출발. 움직이면 잡힐 테고 표지판도 있을 거라. 괜찮아. 생각하며 15분 더 갔다. 이상했다. 여전히 신호 없음. 처음엔 신경 안 썼지만 불편함이 쌓였다. 계속 운전했는데 집들만, 블록만, 큰 길 흔적 없음. 이런 주택가에서 10분이면 동맥 같은 데 나와야 하는데 차 한 대 안 보였다. 사거리는 있지만 표지판 없음. 우연의 일치? 라디오 간토 채널 잡히니 괜찮아. 자신에게 말했지만 머릿속 경고등이 깜빡. 이거 이상하지? 라디오 끄고 외부 단서 놓치지 않게 눈 크게 뜨고 달렸다. 불편하게 계속. 앞에 보행자 발견. 드디어 물을 사람.
안도감이 반숨결 지속되다 이성 끼어들었다. 이 상황에 홀로 보행자. 빨간 깃발 투성이 아냐? 나쁜 징조. 여전 불안하며 천천히 지나쳤다. 브레이크 걸며 힐끔. 평범한 남자. 우산 든. 안도하며 갓길로. 100m 봤는데? 뭐? 직접 확인하니 지나친 보행자 사라졌다. 다시 봐도 온몸 액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 소름. 진정. 자신에게. 하지만 이유 없이 안 진정. 인생 필름이 머릿속 재생되며 핸들 꽉 쥐었다. 계속 달리다 표지판 발견. 따라 큰 길 나와 차들 보이고 숨 쉬었다.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낯선 사람 없음. 무사 귀가. 그런데 운전시간 4시간 됐다. 며칠 후 트렁크에 모르는 우산 발견. 망가진. 어제 울타리 긁은 모양. 하지만 무섭게 버리고 근처 편의점 우산꽂이에 놔뒀다. 많은 사람이 유령 봤다고 하지만 능력처럼 보는 사람은 없음.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은 걸 보는 경우도 없음. 나도 이상한 체험. 3월 초 3시 20분쯤 이슬비 밤. 다음날 휴가라 계획 없음. 자정 넘게 퇴근. 안 본 DVD 대여. 10시 반납. 안 보면 아까워 재생하고 바로 반납 후 내일 쉬기로. 영화 끝나 차 타고 상자에 넣어 드라이브스루. 2차선 길. 가로등 거의 없어 먹물처럼 검고 논밭 양옆. 헤드라이트 터널 파고 타이어 젖은 아스팔트에서 씩씩. 대시보드 불빛만. 앞에 초등 2에서 3학년쯤 남자아이. 미터스틱 길이 나뭇가지 휘두름. 왜 이 추위에 반바지 차림으로 이슬비 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지?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냥 휘두름. 순간 무섭고 세상 떠나내라 빌었다. 살아있으면 더 무섭다. 몇 초 생각하며 다가갔다. 나 인지하고 지나칠 때 넓게 피하며 천천히. 가까이서 자세히 보려. 하지만 가로등 없고 비. 거의 못 봄. 바로 100m. 검은 어둠. 아무것도. 안 돌이켜 DVD 반납까지 갔다. 2개월 후 같은 길. 새 LED 가로등 밝혀 나처럼. 그 위치 봤더니 작은 돌무더기. 5개쯤 K차 모양. 그게 모든 걸 이해 못하게 했다. 아이 멈춰 말 걸었다면? 하지만 즐기는 듯. 방해하면 불운. 나쁜 결과라 안 해서 다행. 중 2대1. 내 방은 위층 왼쪽. 오른쪽은 오빠 방. 평소처럼 자정 넘집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잠. 새벽 2시 넘. 수면 마비로 깼다. 당시 거의 매일. 집 오래돼 계단 픽업. 마비 시작 후 누군가 계단 오르는 소리. 오빠 귀가인가. 내 문 작은 창에 그림자 보임. 나쁜 예감. 다시 잠. 다음날 무서웠지만 1시 넘 잠. 또 마비. 계단 오르더 내 문 앞 멈춤. 이전처럼 끝나 잠듦. 다음날도 2시 조금 넘 잠들다 마비. 눈 뜨지 말라는 강한 느낌. 꼭 담음. 하지만 서서히 눈 뜨니 침대 머리맡에 남자 서 있음. 뭐야? 끔찍해. 얼굴 너무 어두워 못 알아봄. 하지만 옷은 현대적. 어렸을 때 것 아닌. 그에게서 3글자 무언가 들음. 명확히 기억 안 남. 눈내리 깐다 뜨니 사라짐. 그 후 마비 끝. 그날 오빠 야간 근무. 가족 중 아무도 안 올라옴. 며칠 후 초등 베프가 사고로 죽음. 아마 그였을까? 나한테 할 말 있었을까? 3글자. 희미하지만 기억 안 남.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 년 전 스키가 용기 테스트 할래? 실제로 끌고 갔어. 로컬 라인 넘는 곳. 그곳 유명. 열차 적지만 자살 명소. 스키가 들은 소문. 이런 건 어디서나 있지. 자정 사거리 경적 올리면 그곳서 끝낸 영혼 나타난다. 바로 해보자고.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스키가 투덜대 차 타고 고속도로 3시간. 내리 2시간 더. 마침내 사거리 도착. 11시 넘. 주변 완전 어둠. 집도 가로등도 없음. 희미한 형광등만 레일과 자갈 비춤. 봐도 소름. 스키가 중얼. 유명 사거리구나. 나는 끝내자 싶어 MD 워크맨 틀었다. 시간 지나 자정 직전. 때 됐어.
12시 딱 경적 올릴 준비. 스키와 나 마지못해 폰 시그널로 카운트다운. 시그널 이제 정확히 자정. 스키 경적 밤에 올리고 메아리. 그게 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거리 어둠에 아무것도. 유령도 느낌도. 스키가 얼굴 찌푸리며 젠장. 아무것도 없네. 내가 봐. 라고 하며 노려보는데 스키가 지쳐 기대다 철도 종소리 울리며 열차 다가옴. 둘 다 깜짝. 이 시간에 열차? 빈 차일지도. 말하는 중 낡은 열차가 천천히 지나감. 엔진 꾸르륵 부식 소리. 더 아무것도. 스키 불만. 나 피곤해 귀가. 하지만 이상. 천천히 지나서 안 봄. 그런데 승객 빽빽. 남녀노소 섞여. 하지만 표정 생기 없음. 이상했지만 근처 축제 귀가 자라 넘김. 며칠 후 다른 친구 하루토와 술 마시며 수다. 당연히 사거리 얘기. 과장됐지만 아무 일 없음. 그런데 열차 지나가니 소름. 하루토 얼굴 변함. 언제 한 거? 몇 일 전. 농담? 불가능. 그 선 오래전 폐선. 내일 다 철거됐어. 하루토 철도 마니아. 그 로컬 선. 사거리 있는 거. 수년 전 중단. 모든 십자로와 레일 없음. 침묵. 그 사거리와 열차는 무엇? 승객들은 어디 갔지? 모른다. 아마 그 차 안 사람만 알겠지. 그날 후 자정 십자로 대기 싫음. 어둠에서 그런 열차 상상하면 등골 서늘. 왜? 승객들이 무생물 눈으로 이쪽 봤으니까. 정말 무서운 체험 공유해도 돼? 2학년 때. 가족은 강변 아파트 살음. 그 밤 모두 한 방에서 잠. 아빠 안 계심. 나와 엄마만. 자만화 시계 보니 2시 30분. 시계 종소리가 남은 졸음을 앗아감. 물 마시다 창밖 유쾌한 목소리 들림. 창문 보더니 강변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노름. 여아 내 또래. 남아 조금 어리. 둘 다 결혼식 초대받은 듯 멋지게 입음. 예쁘네. 생각하며 여아가 손 흔드니 나도 흔듦. 남아가 야 같이 놀자. 당연히 가고 싶어 엄마 흔들어 깨움. 엄마가 몽롱한 눈으로 곤혹. 엄마 저 애들 부르는데 강변 가서 놀아도 돼? 엄마 눈 비비고 시계 보더니 화들짝. 잠 안 자서 이상한 거 봐. 침대로 가서 자. 이불 덮기 전 창문 다시 봄. 강변에 아무도 없음. 그 후 불면 많아졌지만 다시 못 봄. 그때 엄마 안 깨우고 내려갔다면 아직 여기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소름. 영적 감수성 없다고 생각. 사실 의심. 딱 한 번 그런 존재 믿음. 유일한 이상 체험. 고2 때 가족 엄마 아빠 동생 할아버지. 할아버지 입원 중. 시험 앞두고 방에서 공부 중. 공식. 실제론 친구 빌린 만화 읽음. 자정쯤 복도 발소리. 엄마라 책장 서랍에 만화 넣고 공부 얼굴. 엄마 자주 들여다봄. 문소리 뒤에서. 의자 바로 뒤라 안 보임. 보통 안 돌아봄. 잠시 후 이상하네. 기다려도 말 없음. 보통 열심히 해. 나, 자, 라함. 돌아보니 문 닫힘. 발소리와 문 열린 건 확실. 착각? 다시 만화. 이번엔 부엌 쪽에서 가방 뒤적이는 소리. 동생 간식 찾나. 방금 일로 불안. 하지만 그렇다 자신. 확인 안 하고 잠. 다음날 엄마 동생 물으니 엄마 안 왔고. 둘 다 부엌 안 감. 부엌 멀쩡. 도둑 아님. 이상하지만 이유 없어. 그때 끝. 할아버지 며칠 후 사망. 유치원 때부터 입퇴원 반복. 엄마 낮. 아빠 밤 교대. 장례식에 아빠에게 말하니 할아버지 영혼 잠시 집 왔나 보다. 맞을 수 있음. 부엌 옆 방이 할아버지 방. 자정 부엌 소리가 그 방일수.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 그럼 내 방 문 연 사람 할아버지. 만화 읽는 나 봤을 테니.